맞습니다. 근데 생계형이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거예요. 반성 임의도 뚜렷하고 전과 사실도 없습니다. 이거 재범의 우려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자기 선에서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소유예요. 그래서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럼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일단 판결을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판사가 하는 거죠. 그럼 이제에 대하여 이제 형을 선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데, 선고가 있고 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판결을 함으로써 판사가 형을 선고를 한다. 그럼 이 선고한 형을 다시 집행을 할 거냐 집행을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또 나눠지는데, 이때 요 선고가 나가면서 집행을 했다. 그럼 전과자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집행을 안 하는 것들은 집행유예라고 들어봤죠? 집행유예. 그래서 선고를 할 거냐 선고 안 할 거냐, 이게 선고유예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격이 어디서부터 빠지냐면 여기서부터 빠져요. 결격이라는 건. 근데 포상금은 검사가 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이때는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여기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일단 자,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나중에 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도 검사가 공소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절차예요. 지급권자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요. 이건 건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건당 50만 원 지급하는데 등록관청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고에서, 국고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돈이 궁금하신 분은 무등록업자 찾아가시면 됩니다. 건당 50만 원이에요. 이거. 자, 그럼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포상금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 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이때는 나눠서 줍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럼 합의된 대로 지급을 해줘요. 그럼 A, B가 만약에 공동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약정이 없다면, 포상금 지급에는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근데 약정이 있었어요. A는 30만 원, B는 20만 원. 그러면 이제 그 약정된 대로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이 신고고발이 들어왔어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그럼 이때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첫 순환이니까요. 일단 포상금의 지급권은 등록관청에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당 50만 원 쉽게 기억하고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검사의 공소지기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된다. 범죄가 되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후일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다시 회수해 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수료는 우리 교재 바로 앞쪽에 있어요. 포상금 앞쪽에 이 수수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306쪽에 있죠. 306쪽에. 그래서 행정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수수료는 증거관련이 있다 기억할 거예요. 증. 그래서 응시원서 낼 때 응시수료 있고, 자격증 재규부 신청 수료가 있고요. 개설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수료가 있고, 등록증 재규부 신청 수료가 있고요.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 분삼 신고필증, 신고 확인서 재규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볍게 증거관련이 있다고 암기를 할 거예요.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수수료 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감독상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교재 쭉 넘어가서 312쪽 지도감독 벌칙이죠. 자, 그래서 지도감독 벌칙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나중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감독상의 명령.
법제 37조가 실려 있거든요. 조문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312조 법제 37조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법인인계업공사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업공사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무등록업자 사무소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십니다. 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37조 1항을 읽어봤을 때 주요 내용이 다 나왔죠. 그래서 먼저 감독상 명령으로서는 감독관청이 있죠.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에요. 이때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들은 개업 공인인계사나 거래정보 사업자죠. 개공이나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랬고 소속 공무원을 보내서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명령, 이게 행정명령이라고 그러고요. 소속 공무원 보내서 조사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행정조사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감독상 명령에 대한 기본 규정이에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등록관청 당연히 개공에 대한 감독권은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개공이나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 이렇게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상반기 감독이 있고 하반기 감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감독은 날씨가 살살 풀릴 때, 그러니까 구정을 세고 그때 이제 구정 세고 나서 상반기 감독이 나옵니다. 하반기 감독은 당연히 추석 세고 나오겠죠, 그럼. 그래서 이때 상반기, 하반기 감독을 하는데 주로 등록관청에서 감독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 그럼 합동단속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경찰, 세무서, 등록관청 합동단속 뜨는 경우가 있는데 합동단속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물론 실무적으로 이제 등록관청에서 하는 감독은요, 주로 우리 협회에서 대충 공지를 해주죠. 대충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공식 사이트에서 알려주지는 않고요. 오늘 여기 검단 지역에 감독 나가니까 그리 아세요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다 문 닫고 도망가죠. 괜히 쓸데없이 나는 걸릴 거 없으니까 그냥 있는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문 닫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 나온다 가면요, 아주 카페 같은데 아주 미어 터지죠. 특히 분양사무소 같은데 아주 거기서 개공들 다 만납니다. 그 동네 개공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감독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경우에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감독 사유는 이 사유 외에는 할 수 없는 걸로 일단 이해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진정서를 냈네요.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고, 다음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인인계사의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서도 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감독 사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언급은 할 건데 이 자격정지라는 거 있죠. 자격정지라는 것은 우리 법상 소속 공인인계사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소공사만 자격정지 먹을 수 있고요. 개업공사는 자격정지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사만 자격정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독의 대상에 개업공사와 거래정보 사업자가 명문이 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물론 포함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소공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석상 감독 대상에 소속 공인인계사가 포함되는 걸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이건 해석상의 문제니까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독 대상에 누가 빠졌어요? 중개보조원이 빠졌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감독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등록관청 보조원 감독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어쨌든 보조원 감독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서 11회 시험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안 맞죠, 지금. 이게.